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화사 제각 철거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중요 서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 보고요. 이게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요. 계약서에는 세연CC에서 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각은 골프 아카데미로 보존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세연CC에서 골프장 설계 임의 변경시켰습니다. 이것도 임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또 원형 보존지역 임의 변경을 또 세연CC에서 했습니다. 환경부에 거짓 주인 행세를 하여 변경했습니다. 임차인 임의는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행사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총회 의결 없이 변경했습니다. 자료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원형 보존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서리CC 공문과 이법률 법률 고문의 자문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이사의 회의력하고 참석 이사 구성을 볼 거예요. 화각서를 보고요. 계약서에 페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세 가지가 됩니다. 제각 파괴시킨 거, 철거시킨 거하고 원형 보존 지역 임의 변경시킨 문제하고 골프장 설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곳에 상응하는 제각을 지어준다든가 또는 원년 보존 지역도 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켜지지 않아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면 세연에서 제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연화사 제각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은 2018년 12월 10일자의 계약서 제6조 인허가 등의 협조하는 내용인데 2항에 갑은 우리 의전공 종중을 말합니다. 의전공 종중은 골프장 사업 관련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옴과 동시에 임대 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한다. 그리고 제실 연화사는 을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연화사는 세연CC가 살 수 있다는 말은 연화사를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의문이 있는데 제각을 붙였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고 세연CC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자의대로 무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2015년 5월 8일 용인시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내용을 보면은 원형 보존지역 15,000여 평은 영구 보존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는 무가이므로 의정공파 종중이 이천공파 종중과 협의해 가지고 아카데미 시설로 활성화하는 조건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조건부에 의해서 용인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천공파 종중은 이와 관련 이사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회의록도 있습니다. 15,000평이고 영구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제실은 아카데미 시설을 활성화하는 조건부로 이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원형 보존 지역 변경을 서리CC의 지금 현재 세연CC의 용역사가 임대 골프장이라는 언지를 안 하고 환경부 한강유역청 담당자를 속이고 자기네가 땅 주인인 양 거짓 주인 행사를 해서
원형보존지역을 변경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즉 원형보존지역을 변경할 때 골프장 임차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골프장 부지의 주인인 양 속이고 원형보존지역을 변경시켰습니다. 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신분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원형보존지역을 총회 의결 없이 변경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진행하였으므로 이거는 총회 의결이 없기 때문에 계약 위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제각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면요, 제각 철거 주차장 변경하면은 제각이 원형보존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원형보존지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각 철거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다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도시개혁과 담당 과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항의한 분은 그러니까 종원이시기도 하고 서리시시의 대표이사기도 한 이의윤, 이분이 항의를 했더니 서류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원형보존지역 변경, 골프장 설계 변경, 제각 철거 모두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한 가지도 총회 의결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습니다. 전 지표부 이사회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똑같이 놀아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어차피 팔아치울 거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은 어차피 팔아치운 거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팔아치우려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종탁을 농락한 그 대가를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한번 보세요. 서류를 좀 위주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이 2010년도 10년에 12월 9일 날 제피로스가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종중에서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공문을 먼저 보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6일인데요. 이것이 제피로스의 정홍희 회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때 의정공파 종중대표 회장이 이학성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새 임대차 계약,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협조 요청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중에서는 3일 회계 범위 내 종토의 골프장 임대권에 대해 검토와 자문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3일 회계원이 가장 권위 있는 회계 법인이잖아요. 여기다가 의뢰를 했는데 3일 회계 법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귀 회사와 저희 종중 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될 때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오며 그 협조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소 전 소송이 있는가 본데 전에 화해에 대한 귀 회사의 의향도 알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오며 공사가 시작된 때에는 본종중의 선형과 제실이 잘 보존되고, 제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보존되고 미관상 아름다울 수 있도록 조경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당부합니다 하면서 우리 종중 대표가 2010년 12월 6일 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여기에 서리시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이 3일 후에 12년 9월에 왔는데 이학성 회장님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귀종중에서 공신력 있는 3일 회계법인 용역보고서 검토 결과를 근거로 이양의 계약의 변경 및 재계약 체결건에 대해 적극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당사도 이에 동의하며 이를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래 내용들을 보면은 네,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연안의시 의정공파 종종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이동구 서리 43-7번지 1원의 골프장 용지 계약은 3일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변경 계약하기로 한다. 당사가 이 회사가 그런다 이 말이죠. 제소 전 화해는 반드시 이행하자. 20년 뒤 종중이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니까 빠고요. 3번에 제설 및 의정공, 강호공, 판서공 묘역을 도시관리계획 설계 시설 결정에 근거하여 원용보존키로 하면서 원용보존키로 하며 말이 나옵니다. 선용보존에 필요한 조경시설을 하여 주기로 한다. 종언이 원할 경우 제실이죠. 제실 참배 방문이 가능하도록 코스, 카트 도로 외에 별도로 도로를 설계하고 종원들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는 이런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닫고요. 자, 그러니까 골프장 설계 임의 변경은 요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면인데요. 이 용인시청에 가면은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 제각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골프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써져 있고 그 앞부분에 주차장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보존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도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확인했냐면 2010년 3월 19일 날 용인시에다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한 자료입니다. 밑에 거를 한번 보면은요. 연화사 제실 원용 보존으로 허가 신청을 받았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관계도서 2000년 3월 19일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공개받은 도면에 골프 아카데미 시설로 원용 보존한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걸 한번 더 보면은요. 연화사 제실 건물이 지장물로 둔갑을 했다. 이게 2016년도에 갔어요. 지장이 있는 장애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켰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용인시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지장물 등의 조서인데 여기에
건물의 종류는 목적 건물 요 108번 지번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 건물 그 다음에 목적 1동 2동 한 개 동이고 뭐가 미등기 건물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소유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인도 누락이 되었고요. 소유자 동의나 보상 절차 누락도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가서 지정물로 이렇게 둔갑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들어오면 여기가 여기가 지금 클럽하우스고요. 여기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확대해 보면요. 여기서 쭉 들어가는 도로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고요. 여기가 전부 다 주차장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킹 240카르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클럽하우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버렸네. 네. 자, 그래서 골프장 설계 임의 변경인데요. 임의 변경, 임의 설계 변경을 시키면 시키면서 연화사를 지정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서울시시, 현 세연시시가 임의로 골프장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 신청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종중부터 이용희 회장이 직인이 찍혀 있는데 임원서줄 총회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회장 직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모호하게 녹취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결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보존지역 임의 변경, 서울시시가 용역사를 시켜서 환경부에 자기 땅인 양 거짓 주인 생산을 하면서 변경시켰습니다. 연화사는 원형보존지역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울시시가 종중총회 의결 없이 원형보존지역을 바꿨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환경영향평가는 업자가 용역사에 의뢰해서 환경부가 허가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부가 허가하여 용인시가 용도 변경을 해주어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문제가 제실이었습니다. 제실을 철거하자니 너무 아깝고 또 용인시 입장에서는 뭐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카데미 시설로 활성화한다는 조건부로 토지가 용도 변경이 된 겁니다. 실시계획 인허가도 그렇게 받은 겁니다. 2015년도 실시계획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 당사자인 이의윤 대표가 우리 종원이기도 한데요. 그 조건을 해서 실시 인가를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의윤 대표는 이곳을 원형보존지역으로 했는데 왜 용도 변경을 했는가, 그래서 용인시에 가서 다툼도 있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업자가 가지고 온 서류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이러한 용도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이 인허가를 받은 후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종중도 허락도 없이 했습니다. 업자는 이러한 것들이 가장 잘못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서울시 공문, 위법률 법률 고문 자문 문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2019년 3월 18일입니다. 서울시 공문입니다. 뭐가 건물,
제목이 철거 요청건입니다. 3번에 뭐 8월 준공이 될 예정인데 현재 존치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제실로 인해 인허가 및 공사 진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부지 내 주차장 법정 270대 이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기네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로 인해 추후 골프장 준공 시 경기도 용인시에 문제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네들이 그 사정이지 미리 이렇게 짐작해 가지고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당사자는 이 업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요청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허가 건물 제실 철거 지연하면은 20년 8월 준공 12월 체육시설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니 뭐 핑계를 대지 않느냐 이 생각됩니다. 12월 27일 예정된 PF 대출 450건 상환 준공이 안 되니까 사업이 완료하지 못해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이거를 전환을 시키거나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뭐 손해배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뭐 협박하는 거죠. 무허가 건물 철거 지연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나오네요. 담보권 실현에 따른 토지 공매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돼요. 토지 공매 이제 또 우리가 담보를 썼으니까 토지 공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협박하고 완전히 겁박하고 우롱하고 농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의정부와 종중에 있대요.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전부 다 철거시켜 놓고 우리한테 떠넘기는 형식입니다. 철거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여기에 또 이 서울시 법률 고문 이법률 변호사가 또 이런 어떤 조언을 하는데요. 참조하기 부탁한다 이런데 내용을 보면은 제18조의 종중규약 제18조에 따르면은 종중재산 관리 및 처분은 총회 의결사항이다. 그렇죠. 당연하지. 규약 제23조에 따르면은 종주의 취득 처분 및 보존에 관한 심의 및 의결, 건물의 신축 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본건에게 무허가 건물도 원칙적으로 종중의 재산이므로 총회 의결사항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당연히. 이 30억인데요. 부동산이고. 그런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특약 제6조 2항에 따라 위탁자는 1항의 신탁등기 완료 전까지 소유권 이외에 재권리 말소 및 점유자 이주, 사업부지 내 분묘 보상 및 개장, 지작물 명도 및 철거, 지작물을 철거하라 이 말이죠. 등 민원 처리 및 행정 처리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골프장 사업에 방해가 되는 지작물에 해당하는 해당 건물은 이미 종중 내부의 적법한 수권 절차를 얻어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종중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어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법률 고문이 자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봤어요. 토지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 계약서를 봤습니다. 이것이 2018년 12월 20일이에요. 이것이 전체가 한번 몇 쪽이 되냐 하면은 41쪽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살펴봐도 여기에 제각을 철거해야 된다는 게 명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지정물로 이렇게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각이라고 명시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수권 절차를 얻었는데 총회 결의 없이 돼도 됐습니까?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이미 기소가 되어 가지고
공소장이 지금 발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문제가 없습니까? 엉터리 완전히 변호사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2019년 3월 18일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일주일 만에 3월 24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일 후에 종중회장 명의로 철거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철거를 했지요. 요거 시간적인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잘 따져보면 3월 13일 날 종통 매각 240억의 종통 매각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3월 13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이미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다 짜놨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어떤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자, 서류 위주로 보고요. 다음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회의록 참석 이사 구성, 저는 찬성이다 하는데요. 이 회의록이 아까 3월 20일 회의록인데요. 회의록에 보면 아카데미로 보존하면은 수리비가 22억 든대요.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그 제각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제각을 철거하고 대신에 제각을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지어준다. 이 회의록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2019년 3월 24일인데요. 이 제1호 안건이 이사회의 안건인데요. 연안시 태산동파 2층 종중 소유 부동산 매매권, 종토를 이렇게 매각하겠다는 그 건이 14명이 참석을 했어요. 겨우 그 의사결정 정족수에 맞춰서 그런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때는 임원총회 임원 선출권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실 철거의건 이것도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대 범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회 의결을 거쳤다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총회 의결을 거쳤지 않기 때문에 중대 범죄입니다. 만장일치로 그 의결을 했다는데 자기들의 뜻에 반하는 의사들은 20명 중에서 겨우 의사결정 정족수에 맞는 3분의 1을 맞추어서 전원 찬소 종통 매각 제각 철거를 가결시켰습니다. 반대하는 이사들은 물러나거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이가 안 좋아서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종토를 팔아치우려고 공모한 자들입니다. 또 이사의 소집 통지서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이사의 통지도 안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확약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이 서울시에서 매수를 한 후에 이거 15,000평 영구개발 없이 종토를 보존결하고 대신할 제각을 해준다. 그러니까 종토 매수한 후에 한다는 이런 조건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들은 공모하고 모의해서 각본대로 형식적인 행위였고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3월 13일 매각총회에 묘지까지 이장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때는요. 묘지까지 다 이장해 주고 240억에. 그리고 3월 9일 묘지는 3월 9일 날 묘지는 원년 보존 지역 안에 있으니까 영구 보존해 준다. 참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영구 보존하면은 그 묘지가 전부 다 땅 소유가 우리 거냐 종중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자기네 소유고 단지 참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게 이 껍데기 뿐입니다. 자, 계약서 페널티 규정을 보면은요, 계약서 위반 3가지가 제각 파괴, 그 다음에 원형 보존 지역 임의 변경, 골프장 설계 임의 변경, 모두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총회 의결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악덕업자라고 봅니다. 이미 쭉 보면요,
계약 위반 사항이 8가지가 쭉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쭉 밝히겠습니다. 자, 계약서에 보면은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인데, 내용을 보면은 을이 3회 임대료 연체 시 또는 계약상 기존 계약과 변경계약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을은, 이건 서리시시나 세연시시를 말합니다. 모든 권리, 인허가권, 임차권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포기하며 자산은 가벽에 무상 귀속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페널티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업자에게 압력을 넣고 상황에 따라서 해약 해지의 절차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